반갑습니다. 시송가미모의 우리 지모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근래 이제 저도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근래 연대 간다고 딴 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 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사주팔자. 아하.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 즉,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운명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운명은 크게 결정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결정론. 그리고 자유의지. 근데 여러분, 이 사주팔자는요, 운명이라는 것의 결정론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주 원국. 아, 내가 이 날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운명이잖아요. 앙야 하고 태어났는데 그때 들숨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부여받은 거. 그게 사주인데 이 원국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주 원국이 결정론이라면 대운 당연히 결정론이고요. 세운도 결정론이죠. 예. 대운은 원국에서부터 파생된 거고, 세운은 저도 갑진년, 여러분도 갑진년. 갑진년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를 또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결정된 운명 안에서 정해진 운명 안에서 운명이 정해졌다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길과 흉, 길함과 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흉의 높낮이를 정하는 것. 선택한다. 이게 개인의 자유의지가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고 하는 어떤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결정론적으로 정해졌고 대운, 세운 또한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그 틀에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운을. 근데 이 사람과 사주풀이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사주를 보면 이 사람 자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영업으로 이 사람 대박 날지 망할지 알 수 있냐고요. 사실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A라는 사주가 식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논할 수 있어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하는 거예요. 반대로 식상이 아니라 관성이 많은 분인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런 분이, A라는 분이 이러한 사주를 갖고 상담을 왔는데 자영업을 할래요.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하는 거예요. 대박이야 쪽박이야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명리학은 얘는 절기력 기반이에요. 음력 양력 이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절기력으로 보기 때문에. 절기력으로 본다는 거는 계절적 관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봄 다음에 여름이에요. 여기까지 논할 수 있는데 봄 다음에 여름, 알았어. 그래서 여름에 언제 비 와? 언제 안개 껴? 이거는 논할 수가 없어요. 얘가 점술 예언의 영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계절적 관점에서 어떤 A라는 사주가
식상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아, 유리해요, 불리해요를 논할 수 있겠죠. 유리해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식상을 쓰니까요. 식상은 뭐예요?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에너지를 양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니까 자영업에 그래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주가 여름이 유리하다라고 해볼게요. 아, 이제 여름이 오니 괜찮네요.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저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이걸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왜? 유리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유리하다고 대박 나지 않습니다. 불리하다고 쪽박 차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어떠한 노력으로 이 운을 맞이하느냐라는 거. 자유의지, 정해진 운명 안에서 A라는 사주가 식상을 쓰던 관성을 쓰던 유리하고 불리하다라는 이 정해진 운명 안에서 어떨 때는 길할 수 있죠. 식상을 써서 자영업을 해요. 길할 수 있어요. 여름이 유리하니까 길할 수 있어요. 이거와 흉한 거, 관성을 쓰는데 여름이 불리한데 이제 이곧 여름이에요. 이 흉함의 그 차이를 정하는 거예요. 개인이. 뭘로? 노력으로.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냐면, 야, 사주 볼 필요가 없네.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 요것을 사주를 보고 운을 보면서 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주 풀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안 해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연대를 들어갈 수 있대요.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사주를 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2번인가 물어봤어요. 그 혹시 점집 가신 거 아니에요? 신점? 왜냐면 그쪽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모르니까요. 근데 아니라 철학관 같대요. 근데 연세대학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건요, 점술과 예언이죠. 명리로 이렇게 못 봐요. 아마 운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운은 이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노력하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을 그런 좋은 운이에요. 요 정도의 선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연대 갈 수 있어는 아니에요. 못 가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지금 연대, 어떤 대학 진학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예언처럼 얘기했을 때 이거 책임 누가 질 거냐고요, 안 되면. 이런 영역은 저는 굉장히 지양해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예언이나 점술이 잘 맞는 거예요.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 단언컨대 그분은 명리학 안 해요. 아, 왜요? 주식하면 되죠, 주식. 내 운을 보거나 이때 대박 터지면 이때 들어가고,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나와 있고. 그럼 이분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어떤 이런 예언과 점술과 같은 정보를 누가 공유를 하겠어요? 나만 갖고 나 혼자 부자가 되죠. 공유한다고 한들 그럼 내 주변 사람 다 부자인 거고요. 그래서 상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점술처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사주를 갖고 내 의지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흉의 높낮이를 정하는 거. 길흉의 높낮이를 정할 때 내 사주와 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무엇이고 나의 보완해야 될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것을 논하려고 사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명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 사주가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원치 않은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사주를 보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내 사주를 갖고 유리할 수 있을까를 논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 거시적인 것을 점차 좁혀가요. 점차 좁혀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거에 어땠고,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담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사주적인 관점에서, 명리적인 관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불리하다면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유리하다면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논하는 거죠. 제 사주를 보면서 잠깐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제 사주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이랬어요. 운명이죠. 이게 제 운명이죠. 그래서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제 개인의 의지라고요. 이 사주를 갖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자, 병화일간이에요. 얘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얘는 자수, 음의 수기운이고요. 십성 육친으로는 얘는 정관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근데 병화 입장에서 얘를 볼 때는요, 일단 거리가 어때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요. 그쵸? 그리고 자수의 상태를 볼게요. 자수가 대면하고 있는 기운. 수생, 목, 수극, 화. 자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갑목에게 자수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공감해요. 다만 우선 큰 틀에서 수생목이라고요. 얘는 에너지가 나간다고요. 그리고 끄트머리 있어요. 끄트머리. 얘는 안 그래도 전체 사주 원국에서 수라고 하는 관성은 얘 하나인데 이렇게 멀리 있고, 예? 에너지가 다 나가는 구조면 얘는 유정합니까? 무정하죠, 좀. 그런데 여러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얘가 있죠. 저는 여러분, 이 관성에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막 이 식상들 있잖아요. 식상들, 비견 막 얘네들의 노력은 특별히 하지 않는데 관성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성에 대한 노력이 뭐예요? 조직성, 사회성, 규칙, 규범, 전통성, 나의 격식을 차리는 거,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의 눈치를 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주세요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정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면요, 여러분. 병오년이 도래해요. 물론 그 전에 을사년, 뭐 정미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다 화의 시기잖아요. 화의 시기. 그리고 병오년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의 관계는 어때요? 충의 관계죠. 그러면 새우는 새군이잖아요. 얘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새우는. 얘가 자수가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 자수 관성이 무력화된다. 남자의 관성은 자녀야. 자녀가 충을 맞는 시기. 그쵸? 그리고 너의 격식이라고 하는 거, 사회성, 규칙 이런 것들도 같이 충을 맞는 거죠. 그러면 2년 후에 제 아들 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치는 건가요? 뭐 잘못됩니까? 이건 여담인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제 사주에서 제 자녀가 불리하죠. 그러면요, 제 자녀들 사주 보면 돼요. 이 시기 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함께 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네, 이거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돌아와서 자수의 상태가 이 시기 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얘 무력화됐으니까. 나아가서 병화가 들어오면 저에게는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는 더 강화되고 관성, 정관, 요 내 소중한 나 하나밖에 없는 이 관성은 무력화되죠.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주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선 넘지 말자. 야, 사주세요, 정신 차려야 돼. 이때 너 비견 들어왔다고 너무 또 까불고, 내 말이 맞아요, 내가 최고예요, 그럴 때가 아니야. 항상 주변을 살피고. 그래서 요 시기 때
술을 진짜 적게 먹어야겠구나. 이런 소소한 생각부터 야, 격식 차려야 돼. 어디 같으면 껄렁껄렁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도 벌써부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병원연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병원연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그럼 뭐 댓글로 주르륵 쓰실 수 있죠. 그렇게 되냐고요,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러한 사주에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자수가 무력화되는 이런 시기를 대비하는 이 마음가짐을 갖는 거, 이러려고 사주 보는 거라고요. 이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기 때 취업할게요. 아유, 불리해요. 이 시기 때 취업하는 건요. 아유, 관이 깨지는데. 그쵸? 비겁이 강해지고. 그럼 관에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비겁이 강해지니까.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지. 야, 이때 너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 때 관이 무력화되면 무력화되는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개인의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점이에요. 좌우충 해가지고 너 관이 깨진 게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만큼 내가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이거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거를 최소화해보자고요. 뭐 60까지만 떨어뜨려 보자고요. 이러려고 사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못 피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건. 운명처럼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 스케일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개인의 노력이고 그걸 위해서 사주 보는 거라고요. 반대로 어떤 운이 와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만 있어요. 가만히 백수야. 그 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운이 왔을 때는요, 최대치의 노력으로 그 운을 끌어와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제 2년 후처럼 이렇게 소중한데 정관이 이렇게 깨질 때, 이때는 100 맞을 거 60만 맞자. 이 스케일을 좀 줄여보자.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노력해서 흉의 스케일을 좀 줄이는 거. 길 흉을 논하고 길 흉에 있어서 나아갈 때와 피할 때를 가늠하고 그거를 실천과 노력하는 거. 그러려고 사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자녀 사주를 보는데 자녀 사주 보면요, 꼭 나오는 질문이 이때 운을 봐주세요예요. 이거 뭡니까? 고1, 2, 3. 즉 여기는 수험생 기간. 그쵸? 이때 운을 봐주세요. 요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이 시기에 관인의 시기였어요. 관인. 그러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관성과 인성. 공부로 따지면 관성은 엉덩이 힘, 책임감 앉아서 공부해. 인성은 습득하는 능력,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사주도 인성 베이스를 쓰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만 봤을 때, 사주와 운을 보면은 유리한데 이 친구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수험생이야라는 관점에서 인성을 베이스로 쓰는 사주에 관인이 들어오면은 유리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혹은 사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꼭 논해봐야 돼요. 운이 좋아요. 좋긴 뭘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사주 팔 때 어디까지 믿을 거예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 안에서 기륭의 스케일을 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운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미리 잘 대비해서 그 흉운을 상당히 많이 비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다른 개운법을 통해서 조금 흉함을 기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사주를 보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지역, 그리고 뭐 부모,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운명이라고 보죠, 운명.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인코리아에서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서울, 뭐 혹은 부산, 뭐 어디 지역,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이거 운명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탓하는 거 있죠, 여러분. 혹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는 거, 이 두 개는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가지역 부모와 같은 운명, 내 사주 원국, 그래서 대세운 이 흐름은 운명처럼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탓하면서 나를 비관적으로 살 것인지, 혹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불리를 논해서 내가 성장해서 진취적인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나, 그 틀에서 개인이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분들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 제가 할게요. 여러분께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저는 사주세요.